안녕하세요. 알면 알수록 생활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같은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로운TV의 이상혁 변호사입니다. 아버님 또는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 정말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이런 감정적인 슬픔과는 별개로 법적으로는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해 부모님께서 생전에 이루어 놓으신 물적 재산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부모님께서 플러스 재산, 즉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만 남겨두고 돌아가셨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약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빚만을 남겨주고 가셨다거나 생전에 플러스 재산보다 마이너스 재산이 더 많이 있었어서 결국 자식에게 상속되는 재산이 빚밖에 없는 경우에는 이 상속이 남아있는 자녀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종종 보게 되는 장면이기도 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인들, 즉 자녀들은 어디서 들어본 기억을 떠올려서 상속 포기를 결정하게 되는데, 과연 이 상속 포기만으로 부모님의 빚을 다 떠안지 않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 포기가 과연 돌아가신 부모님의 채무와 완벽하게 이별을 할 수 있는 완전한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로운TV에서는 상속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법률적인 문제들은 추후에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상속 포기에 대해서만 상속 포기가 무엇이고 그 상속 포기의 한계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정 승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이라 함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사망한 뒤 그 사망자, 즉 피상속인에게 속해 있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하는데,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개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인에게 자동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상속인들의 승계 의사를 물어 진행이 되게 되는데, 우리나라 민법상의 상속 순위는 1순위로 사망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4순위로 피상속인의 사촌인의 반계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자녀를 비롯한 상속인에게 물려줄 재산이 빚밖에 없을 때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으로 인해서 피상속인의 빚을 떠안게 된다는 것이 문제인데, 이 경우 우리는 일단 상속 포기만 하면 내 부모의 빚과는 영원히 이별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상속 포기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결론이 됩니다. 일단 상속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 상속 포기가 이루어진 경우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남기고 간 채무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는 있으나 그 상속인이 포기한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동순위에 있는 다른 상속인에게 포기한 상속인의 상속분이, 만약 1순위 상속인이 단독 상속인인데 그 상속분을 포기한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사람에게 1순위 상속인이 포기한 상속분이, 1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인데 그 1순위 상속인이 전원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역시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그 상속분이 넘어가게 되어서 결국 정리해보면 쉽게 표현해서 빚이라는 폭탄을 계속해서 다음 순위로 돌리게 되어서 상속 포기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이별하기 위해서는 4순위 상속인인 사촌인의 반계열 쪽까지 상속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혀야만이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를 상속인들이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우리 판례도 이와 같은 법리를 확인해주고 있는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대해서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판시했고, 채무자인 피상속인이 그의 처와 동시에 사망하고 제1순위 상속인인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어 그 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피상속인의 손자녀들이 차순위의 본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게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피상속인에게 상속할 재산으로 채무가 더 많을 때 상속 포기가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알게 되셨을 텐데, 그럼 이를 대체할 안전한 상속수단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정승인인데요.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빚과 유증을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감이 오시지 않으실 텐데,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님의 빚을 변제하고 그 재산으로도 갚지 못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게 법리상으로는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긴 한데 책임을 제한해 주는 것으로 물적 유한 책임이다.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을 상대로도 채무 전액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상속인에게 변제 의무가 있는 책임 범위는 물려받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일 뿐이다 등등 여러 법리적 의미가 있기는 한데,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전혀 아실 필요는 없고 단 한 가지, 물려받은 부모님의 재산으로만 빚을 갚으면 되고 그 재산으로도 못 갚는 빚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복잡하긴 하지만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음에도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경우 법원은 상속인인 피고에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될 뿐인데, 만약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그에 더 나아가서 위 판결로 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까지 진행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은 물려받은 재산 외에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는 변제할 책임이 없기 때문에 제3자 이해소를 통해 구제받거나 피상속인 채권자의 압류 추심 명령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통해서 불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한정승인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앞서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포기하게 되면 다른 공동상속인 또는 차순위 상속인에게 그 상속분이 넘어간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 한정승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이미 한정적이지만 피상속인의 상속을 승인했기 때문에 다음 차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먼저 한정승인을 선택하게 되면 다음 순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는 상속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차순위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 어떠한 걱정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어떤 재산이 있고 어떤 채무가 있는지 경황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상속 채무를 일거에 정리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한정승인은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법원에 신청함으로써 그 한정승인 심판의 결정을 득하게 되는데, 한정승인 심판 청구는 망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뿐만 아니라 우편 접수 또는 전자소송을 통한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말씀드린 3개월이라는 기간을 도과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는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를 포함한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가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한정 승인으로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의 재산과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 특별한정승인도 3개월의 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을 한 경우에 한해서 특별히 한 번 더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3개월의 기간 내에 확인하지 못한 피상속인의 채무가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이 지난 후에 발견된 것이 있다면 특별한정 승인을 이용해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재산을 분리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상속 포기는 해당 상속인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인의 상속 포기분이 다른 공동상속인 또는 차순위 상속인에게 승계되어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상속인의 재산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한정 승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고, 이미 선순위 상속인이 승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차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정 승인은 상속 포기가 아닌 승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더 많은 경우만을 살펴보기는 했지만, 반대로 만약 피상속인이 오히려 플러스 재산이 마이너스 재산보다 더 큰 경우에는 한정 승인을 통해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피상속인 채권자들에 대한 채권 변제가 완료된 뒤에는
남은 재산에 대해서는 일반 상속과 마찬가지로 상속받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한 상속이라는 측면에서도 한정승인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정승인 심판 청구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 소송법률지원센터에서 간단한 검색으로 다운받아 이용하실 수 있고, 그 양식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도 안내가 되어 있으니 위 양식을 다운받아서 내용을 기재하신 뒤에 법원에 접수함으로써 간단하게 한정승인 심판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돌아가시게 된 것도 가슴이 아픈데 그 사람의 채무까지도 상속인이 떠안아야 된다고 하면 정말 마음이 힘들겠죠. 오늘 알게 되신 한정승인 제도를 잘 알아두셨다가 누군가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셔서 법적으로도 안전하게 상속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운TV의 이상혁 변호사였습니다.